안녕하세요. 행복한 골짜기 덕천입니다. 예전에 제가 견인이라고 그러죠. 자동차 고장난 자동차를 끌고 올라가면서 담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담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담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담배 얘기를 할 때, 자, 운전자죠. 운전자니까 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옆에 3살에서 5살, 5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살 된 아이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아이의 아빠가 있었습니다. 이게 운전석에서 제가 운전을 하고 가면서 가운데 아이 5살쯤으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 아빠가 같이 갔는데 뭔 얘기를 하다가 이 담배 얘기가 나왔어요. 담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얘기를 하고 이제 애 아빠한테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담배를 끊지 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애 아빠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근데 담배를 피지도 않는 아이가 대답을 했어요. 오, 진짜 끝내주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담배를 피우지 않으려고 하면 담배라는 이미지가 떠올라야 하고, 담배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면 그 담배를 피고 있는 내가 형상화돼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나는 담배를 피고 싶은 것이 된다. 그래서 담배를 끊으려고 하면 절대 담배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게 아이의 답변이었어요. 이제 앞에 제가 설명을 한 거죠. 애 아빠한테 왜 담배를 못 끊느냐 하고 설명을 했는데, 마지막에 애 아빠한테 그걸 물었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아빠도 대답을 못 했는데 가운데 앉아있는 5살짜리 아이가 그 대답을 했어요. 이게 아는 겁니다. 이 아이는 아는 거예요. 아는 척이 아니고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이와 아빠가 시내를 걸어가다 보면 아이는 많은 것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빠는 자기가 필요한 것만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빠와 아이가 같이 도심을 걷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는 물을 게 많다 그럽니다. 궁금한 게 많다 그래요. 그래서 아빠한테 묻죠. 아빠 그거 뭐야? 라고. 근데 아빠는 그걸 본 사실조차 없어요. 아이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고 아빠는 왜곡된 겁니다. 왜곡시켜서 보는 거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건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아무리 크게 자기 앞에 있었다 할지라도 아빠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알고 있더라.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인이 되면 뭐 머리가 굵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인이 되면 내가 보고 싶은 거, 나하고 관련 없는 거, 나하고 관련 없고 나하고 전혀 무관한 것들은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그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본다는 거죠. 왜? 좋고 싫음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보는 겁니다. 그 얘기는 제가 얘기를 할 때 이 아이는 모든 걸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고, 아이의 아빠는 나름대로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치면 이걸 그냥 우리가 듣기 좋게 편하게 나눈다 그러면 아이는
이치를 말하는 겁니다. I는 이치를 말하는 것이고 아빠는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이치와 기준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치는 어느 누가 했던, 누가 그 상황을 당했던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즉 옳다, 그르다, 이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치는. 그러나 기준은 반드시 옳고 그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옳고 그르다, 이게 기준이에요. 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아이의 아빠는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자기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을 때 모든 걸 그대로 다 받아들인 겁니다. 다 받아들이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라고 아빠한테 물었을 때 아빠는 대답을 못했지만 아이는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아는 척을 하는 거죠. 아는 척. 아빠라는 얘기죠. 성인.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는 아는 겁니다. 왜? 이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기서 차이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제가 담배를 피지 않으려면 이라는 게 첫 질문이었어요. 담배를 끊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무엇부터? 여러분 담배 끊으려면 무엇부터 하죠? 담배 끊으려면 일단 담배를 반으로 잘라야죠. 그리고 라이터를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딱 버려야죠. 자, 그 사람이 담배를 끊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못 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할 때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버리면 상대하고 말이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본인의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이 있으면 이 법이 기준이어야 돼요. 그죠? 우리 사회에서는 이 법이 기준이어야 돼. 그런데 아이는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아빠는 도덕으로 갑니다. 법이 아니고. 도덕적인 걸 생각하고 그걸 대입을 한다는 거죠. 틀린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법이 있다면 법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는 건 도덕으로 살지만 도덕으로만은 살 수 없고 문제시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법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법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도덕, 도리, 이거는 2차적인 겁니다. 2차적인 거. 이 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2차적으로 도덕적 도리를 생각해라.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약속.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듣는다면 해결이 안 나죠. 해결이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기준을 세워버리면 해결이 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는 것이고 A는 금방 밥을 먹었기 때문에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겠죠. 이건 내 기준이죠. 내 기준. A는 나는 밥을 먹었으니까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A의 기준이라는 거죠. 근데 함께 한다고요? 함께?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서로의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 기준, A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절대 함께 할 수 없어요. 아, 밥 먹는 동안 옆에서 기다려준다? 이게 함께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밥 먹을 때 옆에서 기다려주는 건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을 많이 하는 거죠. 우리는 함께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함께. 근데 이거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야가 하는 동안 야는 기다려주는 것 뿐이야. 이게 어떻게 함께가 돼요? 따로라는 얘기죠. 실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해. 실수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자, 실수. 자, 실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몰라야 합니다. 모르다. 내가 몰라야 돼, 그 상황을. 잘못이라고 하면 너 그거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려면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알고 있다. 그죠? 자, 실수.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기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도로가에 차를 몰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사람이 서 있어요. 사람이. 근데 때마침 비가 와서 여기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럼 차가 가는 방향에 물이 분명히 고여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못 봤어, 운전자가. 못 보고 지나가는 바람에 물이 튀겨서 보행자에게 물이 튀겨서 옷을 적셨습니다. 이거는 실수입니다. 자, 그런데 운전자가 분명히 물이 있는 걸 봤다는 거죠. 물이 있는 걸 봤는데 뭐 이유야 많겠지만 물이 있는 걸 봤는데 여기 이쁜 여자가 걸어가네. 장난을 치고 싶은 거죠. 왜? 운전자가 남자다 보니까. 이쁜 여자가 하니까 장난을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을 탁 튕겼단 말이죠. 일부러 지나갔다는 거야, 물 있는 데를.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한 거다. 실수하고 잘못한 거하고 어떻게 똑같죠? 실수하고 잘못한 거하고 똑같은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내 아이가 학교에 갔어요. 학교 가야 돼요. 학교 가야 돼. 뭐 안 갈 수도 있어요. 집에서 안 보내면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학교로 가야 돼. 그러니까 학교로 보낸 거죠. 이 아이가 학교를 안 가고 농땡이를 친다면 이건 잘못한 걸까요? 실수일까요? 예를 들어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교칙이라고 그러죠. 학교에서 지켜야 될 기준. 아니, 이건 교칙은 교사죠. 규정이라고 해요. 학교 규정. 왜? 학교 규정은 학생들에게 지켜야 될 이건 의무입니다. 근데 아이가 술을 먹어서는 안 돼요. 농땡이를 쳐서도 안 되고 술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자기네들끼리 335 짝을 맞춰서 자기네들끼리 술을 먹었다? 근데 남한테 시비 건 것도 아니고 누구를 때린 것도 아니고 뭐 고함 지른 것도 아니고 그냥 술 먹고 학교 농땡이 치고 술 먹고 놀았다? 그러니까 이건 실수다? 이게 실수입니까?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입니다. 이건 실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이 아이들 5명의 아이들이 이러한 행위를 해서 만약에 학교에서 벌을 주지 않는다면, 체벌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아이들도 이 아이들을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피해 준 거 긴가요? 아닌가요? 농땡이 치고 술 먹은 자체가 이거는 피해를 준 겁니다.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실수했어. 우리 아이는 착한데 저기 4명이 자네들이 꼬셨어. 그래서 그렇게 됐어. 왜 그러죠? 부모라는 건 기준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의 기준이죠. 아이가
5명이 함께 모여서 자기 아이가 농땡이 학교를 안 가고 농땡이를 치고 술을 먹고 놀았다.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 하지 않았다고 그게 실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왜? 다른 아이들도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죠? 이성이라고 그러죠. 이성. 판단력이 아직 학생들은 판단력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체벌하지 않으면 똑같은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실수라고 주장한다? 이건 이기주의입니다. 이걸 실수라고 주장하는 이 부모는 이기주의예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실수와 잘못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하면 실수고 남이 하면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해 볼 문제죠. 자, 어떤 부모가, 아니 어떤 엄마가 딸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딸이 어리죠. 한 5살쯤 될 거예요. 걸어가다 보니까 자판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동전을 넣고 이걸 뺑그르르 돌리면 밑에서 공이 툭 튀어나옵니다. 이런 장난감이 있어요. 100원 넣고 하는. 자, 5살짜리 딸이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러니까 엄마는 이미 앞전에 약속된 일이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오늘은 안 돼. 나중에 하게 해줄게. 가자. 그랬더니 아이가 땅바닥에 들어 누워버렸죠. 땡깡을 부리고 난리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약속이 있던 걸 모두 취소시키고 은행에서 10,0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다 바꿨어요. 100원짜리 다 바꾼 다음에 이 아이 보고 여기 앉아. 자, 지금부터 시작해갖고 100원짜리를 계속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한 10번 정도 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아픈 거예요. 엄마, 나 이제 그만할래.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했냐? 아니야, 계속해. 너를 위해서 엄마가 10,000원을 바꿔놨어. 그러니까 너는 10,000원어치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이가 또 하다 보니까 또 손가락이 아프거든요. 이제 울어요. 울면서 엄마, 나 이제 그만할래. 손가락 아파. 아니야, 너는 10,000원어치 해야 돼. 끝까지 시켰습니다. 이게 부모가 잘못된 건가요? 이 부모가 잘못된 거예요? 한 부모가 이 엄마가 잘못됐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엄마는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죠? 이 아이는 영원한 아이가 아니에요. 곧 있으면 성장할 것이고 한 사람입니다. 사람. 아이가 아니라 곧 있으면 성장을 해서 한 사람이에요. 인간이란 말이죠. 애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회에서 지켜야 될 규칙이라는 게 있고 서로 예의가 있고 도리가 있고 법이 있습니다. 땅바닥에서 이렇게 울고 나자빠져 있는 아이를 그대로 놔뒀다면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 엄마는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네가 하고 싶은 만큼 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10,000원이라는 금액을 100원짜리로 바꿔서 아이를 끝까지 다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 이런 짓을 안 해요.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그래? 근데 엄마가 지금 바쁜데 다음에 하게 해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그때는 아이가 알았어 엄마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한 번 이렇게 당하고 나서는. 그리고 엄마는 반드시 약속을 지켰습니다. 분명히 자기 일이 끝나고 나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얼마큼 할 거야? 라고 물어보고 아이가 나 10번 할 거야. 그러면 1,000원을 바꿔서 하게끔 해줬다는 거죠. 이 엄마가 잘못된 건가요? 아이 교육을 잘못시킨 겁니까? 저는 잘못시켰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야는 영원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이상한 엄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본인의 기준입니다. 기준은 옳다 그러다가 있어요.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제 기준입니다.
자, 결론. 담배를 피지 않으려면 여러분 담배 끊고 싶은 사람들 많죠? 한 부루에 45,000원입니다. 한 부루에 45,000원이기 때문에 적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담배를 누구나 끊고 싶어라 하죠. 근데 끊을 수가 없어요. 자, 끊을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을 본인이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둑질이 나쁜 짓이라는 걸 내가 알면 고치면 돼요. 저 사람을 때린 게 잘못된 거라는 걸 내가 알면 고치면 됩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도둑질을 한 사람은, 이걸로 밥을 연명해 온 사람은 이 도둑질 자체가 나쁘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도둑질을 하는 거죠. 그러나 누구가 현명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도둑질이 얼마나 나쁜 건지 이 A라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게끔만 해준다면 이 사람은 도둑질이 나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고칠 겁니다. 무조건 깜빵을 보내는 게 아니라 왜 도둑질이 나쁜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준다면 이 사람은 고칠 거라는 거죠. 왜? 그게 나는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한 짓이에요. 어릴 때부터 부모가 없어서.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건지를 몰라. 왜? 배가 고프니까. 근데 성인이 되고 커가면서도 이게 당연한 것이 된 거예요. 이게 도둑질이 일이야, 일. 이 사람한테는. 도둑질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일이에요. 그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죠, 이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왜 일이 아니고 이걸 왜 도둑질이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사람만 있다면 이 사람은 고친다, 이 얘기예요.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것이다.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깜빵에 갖다 놓으면 또 합니다. 왜? 도둑질은 먹고 살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생존이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있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떳떳하게 벌어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도둑질은 나쁜 짓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준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도둑질을 멈출 것이다. 자,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을 본인이 안다면요 담배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을 몰라요. 근데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아는 척 합니다. 아는 척. 본인이 담배 피운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담배를 못 끊는 거다. 그랬더니 본인은 알고 있대요.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몇 개 피 남았습니까? 오늘 몇 개 피 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담배각을 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열지 말고 대답하세요. 본인이 알고 있다면서요. 몇 개 피웠는지. 그러면 대략이라도 나와야 되거든요. 대략. 예를 들어서 뭐 9개 폈는데 10개 폈다고 할 수는 있어요. 한두 개 차이는 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내 담배값에 현재 몇 개 정도가 있는지도 구분을 못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가 담배 피는 걸 안다라고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도둑질이 나쁜 짓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도둑질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도둑질이 나쁜 짓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계속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본인이 담배 피운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담배를 끊을 겁니까? 끊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 못 끊습니다. 참을 수는 있어요. 참을 수는 있다. 참을 수는 있지만 끊을 수는 없습니다. 끊는 것과 참는 건요 엄청난 차이예요. 자, 담배를 끊고 싶다면 일단 내가 담배 피운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인지하다 무슨 말이죠?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내 생각이 뭔지 알아야 돼요. 내가 담배를 핀다는 사실을. 왜? 지금까지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아이고 습관이 돼서 미안해 그럽니다. 웃기는 소리죠. 아니에요. 내가 담배 핀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돼요. 내 머릿속에서. 그러면 담배를 끊으려면
담배를 피지 않으려면 담배값을 버려요? 라이터를 버리면 됩니까? 안 돼요. 죽어도 못 끊어 이 사람. 이렇게 해서는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요. 왜? 본인이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치매잖아요. 치매. 며느리 보고 야 밥 줘 그래갖고 밥을 줬어요. 점심을. 근데 돌아서서 며느리는 설거지 하는데 시어머니가 또 얘기하잖아요. 야 왜 밥 안 줘? 무슨 얘기요? 치매라고요. 생각. 밥 먹었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밥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금방 먹고 또 달라고, 금방 먹고 왜 밥 안 주냐고 하고.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밥 먹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얘기야.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죠. 밥 먹었다는 생각을 해야 돼. 근데 그 생각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치매 걸리면 계속 밥 줘. 왜 밥 안 줘? 라고 하죠. 그거 똑같습니다. 내가 담배를 핀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인지해야만 담배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담배를 끊기 위해서 담배를 버린다? 아니다. 참는다? 아니다. 피워야죠. 왜 참아요? 참으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담배값을 버린다, 라이터를 버린다, 절대 해결나지 않습니다. 그럼 처음에 뭘 해야 되냐? 생각. 내가 실수로 담배를 빼냈다면 다시 포켓에 집어넣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담배 피워야지. 자신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담배 피워야지 라고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빼냈다면 다시 집어넣고 담배 피워야지 라고 생각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담배를 꺼내고 입에 물고 불 붙여야지 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불을 붙이십시오. 담배를 다 피우고 나면 담배 다 피웠으니까 꽁초 버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담배를 안 피웁니다. 왜 안 피우죠? 담배를 피우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안 피우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담배를 안 핀다? 그러면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을 이미 내 생각이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만 인지가 돼요. 인지를 시켜서 내가 담배 피운다는 사실을 인지시키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으면 담배 피워야지 라고 먼저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담배를 꺼내야 됩니다. 그리고 담배를 꺼냈으니까 입에 물어야지 하고 물고, 입에 물었으니까 이제 라이터를 꺼내서 불을 붙여야지 생각을 한 다음에 라이터를 꺼내서 불을 붙이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본인이 담배를 안 핀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왜? 이 생각, 담배를 피워야지 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담배를 피워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야만 담배에 손을 가게 돼 있어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담배를 못 끊는 겁니다. 담배를 끊고 싶은 사람은 첫째,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절대. 왜? 본인이 피운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노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참는 거예요. 참는 건 악입니다. 나중에 미쳐버린다고요. 그러지 마시고 담배를 진짜 끊고 싶다면 일단 내가 담배 피운다는 사실을 내 머릿속 생각이 인지해야 됩니다. 내 지식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담배를 실수로 만약에 꺼내서 입에 물었다 그러면 아, 나 생각 없이 담배 꺼냈구나 하고 다시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십시오. 참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생각을 하십시오. 아, 담배 한 대 피워야 되겠다. 그럼 담배 피우려면 꺼내야지. 그 다음에 담배를 꺼내는 겁니다. 담배 꺼냈으니까 입에 물어야지. 그리고 입에 무십시오. 자, 담배를 물었으니까 이제 라이터 불을 붙여야지. 그 다음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담배를 지금부터 담배 피워야지 하고 담배를 피우십시오. 그리고 나서 담배 다 피웠네. 꽁초 버려야지. 그리고 꽁초를 버리십시오. 이게 인지되지 않으면 담배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서 내 머릿속에서 생각에 담배 피운다는 사실을 알면 그 다음부터는 담배 피워야지 라는 생각을 해야만 담배를 꺼냅니다. 어느 순간
자기 포켓에 담배가 왜 들었는지 모를 겁니다. 왜? 이 사람은 담배를 피워야지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그 생각으로 인해서 담배를 피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왜? 본인이 생각해야 담배를 피우죠. 이게 알면, 담배를 피우는 줄 알면 담배를 끊을 수 있다. 해보세요. 해보고 난 다음에 얘기하세요. 자, 제가 절간에 들어가려고요, 담배를 참은 적이 있습니다. 6일인가 7일인가 될 거예요. 참은 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절간에 들어가려고 담배를 참은 적이 있어요. 왜? 절간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운다는 자체가 저는 마음에 내키지 않았기 때문에, 제 생각엔 좋게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담배를 놓고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담배를 일주일 동안 참았습니다. 자, 아시는 분이 오른손에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담배를 피고 있다가 핸드폰이 오니까 담배를 왼손으로 옮겼습니다. 왼손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휴대폰을 들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가 다 끝났어요. 끝나니까 이걸 포켓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핸드폰을. 그리고 왼손에 담배가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그러고 나서 자기 포켓에서 다시 담배를 꺼내서 입에 딱 물고 불을 붙인다고 이렇게 손을 갖다 대다 보니까, 우리가 불 붙이려면 그러잖아요. 입에 물고 손으로 바람을 가립니다. 가리고 여기서 라이터를 잡는 거죠. 근데 자기 손에, 왼손에 담배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걸 정면에서 봤습니다. 마주서서 그런 행위를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담배 2개를 들고 내가 미쳤는가 보다, 담배를 손에 들고 담배를 또 꺼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왜 웃었는지 아세요? 이걸 알았거든.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담배를 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분께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담배 하나만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왜? 저는 담배를 안 피우려고 했기 때문에 담배를 안 갖고 다녔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참은 거죠. 그러니까 담배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께 담배 하나만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 담배 끊었잖아. 예, 금방 끊었습니다 그랬어요. 금방 끊었습니다. 담배를 안 핀 건 6일인가 7일입니다. 7일째예요. 담배를 피지 않은 건. 아마 그날이 7일째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앞에서 하는 행위를 보고 저는 담배를 왜 못 끊는지를 알았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담배를 끊었다는 겁니다. 그 행위를 보고 담배를 끊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물은 거죠. 너 담배 끊었잖아. 네, 금방 끊었습니다 그랬어요. 금방 끊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끊은 게 아니라 네, 금방 끊었습니다. 근데 담배 줘도 돼? 그러더라고요. 이제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시는 거죠. 괜찮습니다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담배를 주시더라고요. 담배를 물었습니다. 불도 주셔야죠. 그랬더니 진짜 피우려고, 예, 그때 불을 주셨어요. 그래서 담배를 불을 붙였습니다. 담배 불을 붙였는데 그게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는 자리예요. 한 사람이 들어오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네 담배 안 끊었어? 그러더라고. 금방 끊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야? 요거 담배요. 담배 끊었다며? 예,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A라는 분께서 웃으면서 들어갔어요. 이 사람 참. 저는 6일 동안 참고 7일째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담배 하나 얻어서 피웠어요. 그리고 그걸 언제까지 폈냐? 한 달 동안 폈습니다. 한 달 동안 딱 피고 이제는 때가 됐다 하고 그대로 담배 딱 놓고 그대로 절간에 딱 들어가고 끝났어요. 지금 담배 안 피냐고요? 아니요, 피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제가 원하는, 왜 담배를 못 끊는지를 알았고
제가 원하면 언제든지 끊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왜 피냐고요? 심심해서요. 무엇을 끊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뭘 끊었을까요? 자네 담배 끊지 않았어? 네, 금방 끊었습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시면 담배 바로 끊습니다. 자, 담배는 끊으려 하는 게 아니다. 담배를 내가 핀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그때 담배는 끊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